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6번째 교훈, 일자리는 겨우 알거지를 모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자 아버지가 마이크와 나에게 회사를 넘겨받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를 만드는 법과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190페이지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분의 회사에서 여러 분야의 일을 했다. 한동안 나는 회계부서에서 일을 했다. 내가 회계사는 안 될지라도 그 분야의 업무는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또 버스 운전사와 건설 노동자로도 일했고 세일즈와 예약 파트, 그리고 마케팅 파트에서도 일했다. 그분은 마이크와 나를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혹은 중개인들과 얘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분은 우리가 제국의 모든 분야에 대해 조금씩 알기를 원했다. 내가 스탠더드 정육 회사의 고수입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와 나는 솔직한 얘기를 나누었다. 그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부는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왜 그 회사를 그만두었니?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내 논리는 그분의 논리와 맞지 않았다. 문제는 내 논리가 부자 아버지의 논리라는 점이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가장 중요했다. 내 부자 아버지에게는 배움이 가장 중요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 간 것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 간 것은 국제무역을 배우기 위해서였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학생으로서 선박 수송과 관련된 온갖 일들을 하고 배웠다. 부자 아버지는 내게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지 말고 태평양에 남을 것을 권유했다. 그분은 신흥국가들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있음을 잘 알았다. 마이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기들이 기숙사에서 파티를 하는 동안 나는 일본과 대만, 태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한국, 하이티, 사모아, 그리고 필리핀의 문화, 경제 혹은 사업 방식을 연구했다. 물론 나도 파티는 했지만 기숙사에서는 아니었다. 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군대를 이끄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부자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은 육군에서 3년을 근무했다. 하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징집을 면제받았다. 부자 아버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했다. 내가 다음에 배워야 할 것은 리더십이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하면 등에 총을 맞게 된다. 그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1973년에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나는 비행기를 좋아했음에도 제대를 했다. 그리고 제록스사에 취직했다.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한 곳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좋은 보수를 바라고 입사하지는 않았다. 나는 수주금을 잘 탔고 그래서 세일즈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제록스사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즈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나를 창피하게 생각했다. 지식인이었던 아버지는 세일즈맨이 하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제록스사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마침내 문을 두드리고 거절을 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렇게 해서 판매왕 후보에 자주 오르게 된 후에 나는 제록스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또다시 좋은 회사의 좋은 자리를 뒤로 한 채 다른 곳으로 갔다. 1977년에 나는 처음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부자 아버지가 마이크와 나에게 회사를 넘겨받는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를 만드는 법과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내 최초의 제품인 나일론 합성 지갑은 극동 지역에서 생산되어 뉴욕의 창고로 운송되었다. 이제는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것을 시험할 단계였다. 실패하면 나는 알거지가 될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30살 이전에 알거지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니?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내 30살 생일 전날에 최초의 선적이 한국을 떠나 뉴욕으로 향했다. 지금도 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가 얘기했던 대로 나는 신흥 국가들을 찾고 있다. 오늘날 내 투자회사는 남미와 아시아, 노르웨이, 그리고 러시아에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흔한 얘기가 있다. 일자리는 겨우 알거지를 모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학교는 금융지능을 지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입에 맞추어 생활한다. 그것은 일을 하고 청구서를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끔찍한 경영이론도 있다.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지급한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가 주는 급여를 보면 이 말에 나름의 진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 추신. 투자는 예금을 반드시 이긴다. 예금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튜브 강남부자 따라잡기 TV 채널에서 1페이지부터 반복해서 들으시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지능, 투자지식, 업그레이드 향상, ing 완성형입니다. 땡큐 베리뮤치.